예제 10의 9에 이제 선택 정렬, 셀렉션 소트 알고리즘과 관련된 소스가 있는데요. 이 소스를 이제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택 정렬은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가장 간단한 정렬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1학기이고요. 그래서 아직 뭐 나중에 자료구조나 이런 시간에는 또 많이 잘 여러 가지 소트 방법을 배우겠지만 이제 가장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 방법과 비슷해요. 자, 예를 들어서 1, 3, 2라는 숫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얘를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1, 3, 2가 있었는데 3, 2, 1로 바꾼다고 하면 자,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뭐 가장 쉽게는 이제 두 개씩 쌍으로 보면 되겠죠. 자, 처음에 첫 번째를 이제 배열로 따지면 첨자 0, 얘는 첨자 2가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방에 있는 녀석과 두 번째 방에 있는 첨자 0과 1을 비교를 하겠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너가 더 크네. 두 번째 방이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자리를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3, 1로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교환한 그 숫자와 이제 이 또 마지막에 있는 방과 또 비교를 해서 지금은 이제 얘가 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 방, 첨자 0인 방에 있는 애와 첨자 1인 방에 있는 애를 비교해서 더 크면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또 그 바꾼 더 큰 애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에 있는 애랑 비교를 해서 자리가 더 크면, 뒤에 있는 애가 더 크면 자리를 바꾸고, 지금은 작으니까 자리를 바꾸지는 않았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이렇게 첫 번째 방을 고정한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방과 비교해서 계속 교환을 해 나가면, 여기에는 지금 이 세 개 중에 제일 큰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제 얘는 그 중에 가장 큰 애니까 정렬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내버려 두고 이제 하나를 옮깁니다. 이제 두 번째 방부터 다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지금은 이제 세 번째 방까지만 있으니까 이 두 개만 비교를 해서 이게 더 크네 라고 하면 또 자리를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만드는 1단계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야, 둘이 너 이거 더 크네. 너가 바꿔라. 자리 바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 지금 했던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잘 있는데 걔를 이제 그러면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부문과 이 부문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하면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보면 0에 대해서 1, 2, 1에 대해서 2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for 루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 바깥쪽 루프는 0과 1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비교하는 애는 0과 1만 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개수가 3개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써서 0, 1만 돌아가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쪽에 있는 루프는 0에 대해서 1, 2까지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i가 0이라고 하면 이 j는 1, 2가 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j는 i 더하기 1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첨자를 크기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가 0이라고 그러면 j는 1, 2 돌아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num i와 num j, 얘가 이제 num i고 num j라고 하면 비교를 해서 뒤에 게 더 크면 두 개의 자리를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일단 이제 한번 이렇게 지금 i가 0이고 j가 1일 때 이렇게 한번 해서 교환이 된 내용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j가 2가 되면 또 이제 이렇게 지금 비교가 되는 그 지금 for loop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 돈 다음에는 이제 i가 1이 되면 j는 2로 가서 뭐 이제 요 비교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 이 포문 두 개와 이 fu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등호를 이제 바꾸면 이렇게 내림차순이 아닌 오름차순으로 또 정렬이 될 것 같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사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 포문이나 이 부문, 특히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건데요. 간단해요, 사실은. 이 선택 정렬을 구현할 때는 일단 바깥쪽 포문은 여기 개수보다 하나 작은 것만큼 0부터 시작해서 돌려주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제 부등호가 없으니까 0, 1까지만 돌겠죠. 그리고 이제 안쪽 루프에서는 여기 제어 변수인 j-를 여기 바깥쪽에 있는 i 변수 더하기 1부터 해서 그 옆에 거부터 비교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지금 데이터의 개수를 부등호는 쓰지 않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정확하게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내용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해도 이제 아주 초창기에는 이걸 이제 셀렉션 소트라고 했는데, 얘의 단점을 보면요. 자, 무조건 이렇게 교환을 일단 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지금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세 번째 방을 이렇게 매번 이제 크기에 따라서 크면 교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뒤에 게 크다고 하면 걔 인덱스라고 해서 이 위치 지금 두 번째 방이라는 그 인덱스를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이렇게 또 끝까지 가서 쭉 그 중에 제일 큰 애 인덱스를 저장을 해놓고 그러면 그 인덱스 값에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위치한 곳에 이제 위치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돈 다음에 그 위치 가장 큰 녀석과 첫 번째 있는 애를 바꿔주면 한 번만 교환을 해주자는 거죠. 매번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얘에 대해서 쭉 매번 교환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교환을 해주자.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셀렉션 소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제 포문이 여기 이렇게 걸려 있고 바깥쪽 포문은 이런 식으로 걸려 있네요. 안쪽에 있는 포문은 똑같은데 이제 바깥쪽에 있는 포문은 똑같은데요. 안쪽에 있는 애도 똑같아요. 그런데 약간 이제 좀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냐면 우선 0번째 방이 최대값을 갖는 방이라고 가정해서 게다가 이제 어떤 인덱스를 저장을 해 놓습니다. 처음에 이제 0번 방이 최대값을 방이라는 걸 가정을 한 거고요. j는 이제 i가 0이니까 1, 2로 해서 돌아가게 될 건데 자, 만약에 아까처럼 뒤에 있는 게 더 크면 그러면 이제 교환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 방이 그 위치를 인덱스에다가 넣어놓게 됩니다. 인덱스에다가 넣어놓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여기서 돌아가니까 아까는 바로바로 교환을 했지만 지금은 첫 번째 방에 대해서 쭉 두 번째, 세 번째 방까지 해서 그 중에 가장 큰 녀석이 있는 인덱스 그 위치를 인덱스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다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바깥쪽 포문으로 가기 전에 그 현재 있는 애와 아까 가장 큰 값이라고 큰 값이 있는 위치에 있는 값과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환이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요 하나에 대해서 다 쭉 해서 가장 큰 값이 있는 방을 일단 인덱스를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마지막에 한 번만 교환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방법보다 훨씬 더 교환의 횟수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알고리즘을 개선한 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인 셀렉션 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렉션 소트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도 오름차순이라고 하면 꺽쇠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쭉 제가 주석을 좀 자세하게 달아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건 쉬운 정렬로 셀렉션 소트 1단계인데요. 자, 방의 개수가 일단 데이터가 3개라고 그러면 여기 2라고 쓴다 그랬고, 여기 3이라고 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j는 i 더하기 1을 쓴다 그랬죠. 뒤에 게 크면 바로바로 교환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132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321로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부등호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겠네요. 데이터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지금 4를 넣어보고요. 그러면 배열의 크기도 4로 바뀔 거고, 자, 여기는 하나 적은 3이라고 써주면 되겠고, 여기는 4라고 쓰면 될 거고, 이것 결과도 4로 해서 해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 2, 3, 4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4, 3, 2, 1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거를 여기다 써주고요. 0부터 돌려야 됩니다. 배열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는 데이터의 개수를 써주고, 요거 안쪽에 루프에 있는 j는 요거 i 바깥쪽에 있는 제어 변수인 i 더하기 1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교환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일단 인덱스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쭉 돌려서 가장 큰 값이 있는 위치를 인덱스에다 넣어놓고 거기서 한 번만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뭐 결과는 똑같죠. 이렇게 해서 해보면 3, 2, 1이 나오고 여기서도 부등호를 이제 반대로 해주게 되면 뭐 1, 2, 3이 나오겠네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셀렉션 소트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렬 방법. 5개 수를 입력받아서 큰 수부터 작은 수까지 순서대로 출력을 해보자 라고 하면 똑같은 예제가 되겠는데요. 똑같은 예제가 되겠는데 뭐 지금 이제 스캔F로에서 쭉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배열을 여기 지금 카운트를 5로 해놨어요. 5개니까 카운트로 해서 그래서 여기 해서 지금 여기 바깥쪽 루프에는 4를 쓰고 얘는 5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카운트 빼기 1 카운트라고 해서 해주는 단순한 방법이 있고요. 얘를 진짜 셀렉션 소트로 이제 쓰게 되면 여기 카운트는 다 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4 5가 되겠고 인덱스를 일단 첫 번째 방에 있는 것을 인덱스로 놓고 그 다음에 쭉 돌아가면서 인덱스의 값을 넣어놓고요. 인덱스 가장 큰 값이 있는 앨의 그 위치를 인덱스에다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교환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렬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구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조금 어렵다고 하면 뭐 이렇게 어차피 셀렉션 소프트가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한다 그러면 이 정도만 구현할 수 있어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